저는 그날 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저 혼자서요. 14년을 버텨온 남자가 화장실 문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재성, 나이는 46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며느리 편도 시어머니 편도 아닌 그 사이에 낀 남편의 이야기를 말이죠. 아내 수진이가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통장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요? 걱정돼서 그러셨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월급은 빠짐없이 가져다 줬고 명절엔 처가에 들렀고 아이 학교 행사엔 웬만하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기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남편이요.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 붙잡고 식당 일하면서 키우셨거든요. 그분이 남긴 상처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안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통장을 바꾼 걸 알게 된 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성아, 수진이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통장 새로 만들었어? 아내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만들었어. 잔액 10,000원짜리 통장 보셨지?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지쳐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했고 사과도 못했고 어머니를 타이르겠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통장을 보신다는 걸요.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거든요. 수진이 요즘 어디다 돈 쓰냐고요. 그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살림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여동생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수진이 얼굴을 봤는데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절반은 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싸움 없이 조용히 그냥 하루하루 넘기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평화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대신 상처받고 누군가가 대신 참아야만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제 아내였습니다. 전환점이 된 건 혜진이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 돈이 어머니 돈이에요? 그 말이 문자로 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했어야 할 말을 28짜리 여동생이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통장 보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줄 아냐고요. 저는 그냥 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밥상 차려주실 때 눈도 안 마주치셨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조금만 표정이 굳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달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엔 제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수진이가 제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같이 저녁 해먹자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대단한 화해의 말도 없었고 감동적인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치마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앞치마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자리가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건 강자의 편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틀렸을 때 침묵하는 건 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지금도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와 말수가 적으시고 수진이는 어머니 앞에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남편으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내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닌 척 그냥 버티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선택한 침묵이 결국 아내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바꾼 건 아내의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이냐고 제발 한 번만 내 편이 돼달라고요. 그 신호를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아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남편이 내 편이었으면 했던 아내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던 남편도 댓글에 편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